네,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장 선승입니다. 오늘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 기자간담회 중입니다. 먼저 원활한 질의응답을 위해서 전시장을 한번 보셨습니다. 다음에 먼저 이번 대전 비엔날레 2020 인공지능의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엔날레는 과학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함께 진화할 것인가,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어떻게 인류 문명에 기여할 것인가를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그 표현으로 바라보는 전시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전시가 가능했던 것은 인공지능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에 전시가 가능했고요. 또 전시가 가능하게 해주신 여러 작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6개국 16작가팀의 작품들이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요. 저희가 카이스트와 공동 주최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비전관에서는 반성훈 작가의 작품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번 전시는 카이스트 그리고 TJB 대전방송 대전일보가 함께하는 전시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는 저희가 같이 기획한 대전시립미술관의 큐레이터들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한 사람의 감독이 어떤 진행하는 권위주의 시대라기보다는 데이터가 말해주듯이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최적화된 결론을 이끌어낸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희 큐레이터 팀들과 그 다음에 어떤 의도로 기획하게 되었는지 먼저 한 분씩 자기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인공지능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 학연구사 김민기입니다. 저는 제가 맡았던 역할은 이 비엔날레가 진행되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이나 또 예산 행정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일들을 좀 해왔고요. 또한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시대에 관람객들한테 어떤 서비스들을 또 제공을 해줄까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면서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전 과학예술 융복합 비엔날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좀 트렌드화된 비엔날레를 개최를 해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네르기, 그 다음에는 브레인, 코스모스, 바이오, 오늘 AI까지 이렇게 큰 행사들을 기획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AI와 함께 과학이 접목되는 지점을 찾아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 상황이 좀 호전이 되면은 많은 분들과 함께 전시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보배 큐레이터와 홍예슬 큐레이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이보배입니다. 이번에 같이 공동으로 팀으로서 전시를 기획하고 그 중에서 저는 작가 섭외와 또 계약서 부분 그리고 전시 구현의 최선의 방향을 위한 전시장 조성공사를 맡았습니다. 각자 팀원들이 세부 사업들을 나누어서 좀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팀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홍예슬입니다. 그래서 역시 비엔날레 팀원으로서 기획을 하고 특히 저는 전시에 관람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텍스트들과 출판물을 담당해서 진행을 했고요. 전 이번에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란 주제를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된 그런 지식적인 면들에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예술적인 그런 시도를 보여주신 17 작가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런 대중들에게 좀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출판물을 위해서 원고 등에서 좀 감수를 도와주신 좀 이주행 작가님께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편집에 있어서 많이 도움 주신 저희 비난나 코디네이터 선생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큐레이터에 이어서 작가님들을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가의 소개는 전시실별로 1전 시실, 2전 시실, 3전 시실, 4전 시실로 소개를 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들이 있으면 그걸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소개 질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전시실은 1전시실의 주제는 인공과 인지 사이입니다. 먼저 여기서 해외 작가는 내일 개막식을 통해서 인사말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전시실에 소개가 되고 있는, 저희가 1전시실에서는 요나스 룬드, 그 다음에 알베르크 듀란, 마리오 클랑기만, 마크 마제니트 작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과학예술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활약하고 계시는 신승백, 김용은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요번에 특히 이번 작품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듣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어떻게 예술로 표현하고 계신지를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중에 어느 분께 먼저 작품 소개하고 어떤 작품인가 네, 안녕하세요. 신승백 김용훈입니다. 저희가 이번 대전 비엔날레에 전시하는 작품은 non-facial portrait라는 작품인데요. 한국말로 하면 얼굴 아닌 초상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그림들이 왜 얼굴 아닌 초상화냐면 인공지능은 그 그림에서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화가들을 초대를 해서 제 초상화를 그리게 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완성된 초상화에서 인공지능은 얼굴을 볼 수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카메라가 테이블에 설치가 돼서 그 그림을 보면서 인공지능이 얼굴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 모니터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화가들은 그 결과들을 보면서 얼굴 인식이 되지 않는 초상화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조건은 간단하지만 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화가들이 그 인물과 가깝게 그림을 그리면 쉽게 얼굴 인식이 될 것이고, 너무 추상화를 시키면 그 대상 그 인물과 멀어져서 우리가 보기에 초상화라고 하기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가는 사람은 초상화로 볼 수 있지만 인공지능은 얼굴을 찾을 수 없는 그 아주 작은 시각적 영역을 찾아 표현을 해야 됐습니다. 전시에는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과정이 기록된 영상과 그 결과 그림들이 함께 전시되게 됩니다. 다음에는 김용훈 작가님의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승백입니다. non-facial portrait에 대해서는 김용훈 작가가 잘 설명을 해줬고요. 제가 그냥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 대전 비엔날레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의 시각이 주제인 만큼 이 전시회에서 인공지능의 시각을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고 다른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신승백 김용훈 작가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먼저 한 가지 좀 광고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2020이 전부 다 케플러의 가든이라는, 케플러의 정원이라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
신승백, 김용훈 작가님의 인터뷰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짜를 알려드릴 테니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과 가장 먼저 어떤 얼굴 인식이라든가 꽃이라든가 또 유럽에서 잘 알려지고 있는 어떤 구름이라든가 많은 작업들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인공지능과 예술로 이 두 작가님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공감하고 어떤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또 한 말씀 더 인사하시면 고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전시실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대전 비엔날레 2020은 이렇게 저희가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가이드북에서는 참여 작가님의 작품, 참여 작가님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북은 이북을 통해서 무료로 공유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교보문고 등을 통해서 이북으로 공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전시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시실에서 소개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한국의 참여 작가는 팀 보이드와 염재 작가님이십니다. 그래서 팀 보이드는 특히 아주 예술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팬층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로봇과 인공 데이터를 결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작품을 저희가 전시합니다. 하나는 주식 데이터를 로봇과 연결한 것, 또 신작을 하는데 특히 신작이 아주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팀보이드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보이드의 배재혁입니다. 저희는 지금 송준봉, 배재혁, 석부영 이렇게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 미디어아트 그룹이고요. 이번에 대전 비엔날레에 저희들 2가지 작업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작업은 메이킹 아트 포 스탁마켓이라고 하는 2대의 로봇을 이용해서 증시 데이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코스피 데이터와 코스닥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에 반응하는 그림을 로봇이 하루 동안 완성해 나가는 방식의 드로잉 퍼포먼스 작업을 설치하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인 슈퍼 스마트 머신이라고 하는 작업은 이번에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이는 작업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저희의 어떤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활이 뭔가 편안해지고 굉장히 스마트해진 거는 맞지만, 실제로 그 과정 자체가 심플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어떤 의문점에서 시작된 작업으로, 조명을 켜는 사람의 행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최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연결을 물어서 결국에는 로봇에 의해서 조명이 켜지는 조금은 과장된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네, 팀보이드의 송준봉입니다. 앞서 설명은 잘 해주셔가지고 배재혁 작가가, 저는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전시 워낙에 좀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전시고, 저희 작업 포함해서 다른 많은 작가분들의 전시도 있으니까 한번 좀 시기가 조금 안 좋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보러 오시면은 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팀보이드의 석부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전시를 기획하고 또 개최까지 해주신 대전시립미술관 관계자 여러분들이야 많은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일단 보내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폐막하는 그날까지 무사히 전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사전 질문을 받아서 그걸 좀 이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보이드 작품 중에서 2가지 질문이 있었는데요.
주식 데이터를 하게 된 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어떤 메시지가 있으신지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인공지능으로 신작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궁금하다. 그래서 어떤 신작인지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다라는 사전 질문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메이킹 아트 포 스탁마켓에서 저희가 주식 데이터를 활용한 이유는요. 우선은 이제 그 요새 어떤 생산 흐름 자체가 사람에서 시작돼서 사람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시작돼서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일반화된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의 작업 안에서도 그 과정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시작점으로 삼게 되었고요. 그 중에 특히 이 작업에서 그 주식 데이터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어떤 시스템에 대한 관점들인데 특히나 이제 주식 시장과 그리고 미술 시장 아니면 미술 시스템, 예술계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되게 영향을 주지 않는 두 개의 독립된 시스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항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어떤 기사라든지 리서치 페이퍼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에서 주식에서 시작돼 가지고 예술로 끝나는 그 과정을 사람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요새의 어떤 생산 시스템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재밌겠고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작업입니다. 이후에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이용한 또 다른 작업들이 있으니까요. 기회가 될 때 또 전시를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스마트 머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의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된 작업인데 제가 친구한테 이제 스마트 스피커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선물로. 그래서 집에 설치해서 그걸 이용해서 집에 조명을 켜는 이제 셋업을 하고 있었는데 셋업 기간도 생각보다 길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이걸 작동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었거든요.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또 네트워크 에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 모든 걸 마쳤을 때 생각보다 이게 내가 지금 그냥 집에 벽에 있는 조명을 그냥 켜면 되는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한 내가 과정을 스스로 겪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기술에 대한 좀 다른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했었던 그 비슷한 경험을 이 작업을 보면서 관람객분 여러분들도 좀 같이 느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에 많이 사용되는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든지 뭐 IoT 기술, 클라우드 기술, 뭐 로봇 기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서로 이렇게 연결을 물어가지고 굉장히 과장된 폼으로 이제 조명을 켜는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낮 조명을 켜는 것조차 내가 기술에 의지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를 내가 결국엔 경험하고 이해해야 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조금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했었던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신작은 정말 사람이 매일 켜는 불이 이렇게 기계에게 가르치려고 하니 많은 단계가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기계에게 좀 더 쉬운 방식들로 가르치려고 할까? 인공지능이 왜 생활에 조금 더 편의를 추구하게끔 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라는 것을 사실 되묻게 됐습니다. 동시에 그런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과 데이터가 눈앞에 보이는 로봇으로 바뀌는 것에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흥미가 굉장히 그냥 본능적으로 일어난다는 아주 재미있다라는 것이 하나 또 특징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과학기술계에서 말할 때는 가까운 미래를 예측한다.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견한다라는 굉장히 목표의식을 분명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인간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데 강한 열망들을 갖고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미래의 열병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내신 염지 작가님의 어떤 작품 의도, 그 안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지혜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래열병이라는 작업으로 이제 출품을 했는데요. 이 작업은 2018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제작하기 앞서서 좀 오랜 기간 동안 리서치를 했는데요. 먼저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작업을 만들게 된 동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당시에 2016년부터 17년에 뭐 트럼프의 당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세계적으로의 뭐 우익화 현상, 그리고 굉장히 유럽 내에서 반 이슬람 뭐 시위라든지 이런 것이 주축이 됐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당시에 뭐 알파고의 승리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담론이 한창 나오고 있을 때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보수주의나 국가 우선주의, 그런 민족주의가 다시 회귀되는 현상과, 그리고 초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인 어떤 첨단 기술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서로 상충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역사를 다시 되짚어 봄으로써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었던 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유럽 내에 있었던 1,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 당시의 정동이었고요. 특히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이탈리아 미래주의 문화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과거를, 그들이 생각하기에 미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가 자신들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고 이제 여성 혐오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학교라든지 교회들을 파괴하는 이런 것을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것은 당시에 한창 이제 이야기가 있었던 무솔리니의 추동이 돼서 파시즘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신인류상이라는 이념과 맞닿아서 결국 나중에는 손을 잡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마치 지금 그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지금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미래에 이러한 지금의 현상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작업입니다. 정말 한 작가분들의 생각과 창의성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시실에서는 박경근 작가, 그리고 이탈리아의 콰이올라, 그 다음에 독일에서 활동하고 히토슈타이어의 작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외국에서 참여하신 작가분들,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못해주신 작가분들의 인사말은 내일 개막식에서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3전시실로 이동해서 작가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전시실은 데칼코마니의 오류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독일의 테레사 라이만 더버스, 그 다음에 미국의 자크 블라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김영중 작가님과 박월 작가님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 전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세대의 작가들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었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1980년대, 1990년대에 태어난 아주 새로운 세대의 작가분들이 높은 완성도, 철학적인 사고, 표현,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세계를 주목시키는 작가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비엔날레에서 그 작가님들을 저희가 초청해서 전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김영중 작가님의 요번에 특히 김영중 작가님께서는 요번에 신작을 대전 비엔날레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작의 내용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박월 작가님은 우리가 이렇게 과학기술을 생각할 때마다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강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예술가의 눈에는, 예술가의 표현에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중 작가님의 신작과 그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형중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독일에서 살고 있고 비엔날레를 준비하러 잠시 한국에 입국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번에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작을 만들게 됐는데요. 저도 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이제
그 작품의 제목은 프린터라고 하고요. 제가 어떤 인공지능이나 어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과학기술을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일단 어렵기도 하고 그 기술 자체가 뭐 사람들은 항상 그 기술 자체가 우리들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이런 기계나 또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근본적인 걸로 돌아가서 좀 어떤 입력이나 출력에 대한 맞물림,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만들었고, 제가 관장님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랬고요. 네, 더 자세한 작품 설명은 이제 차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김영중 작가님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먼저 좀 기자님들께 나눠드리고 받았던 질문을 제가 좀 대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신작은 그게 격자형으로 표현이 되면서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셨고, 직접 작품을 보면 그것이 굉장히 세련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미적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움까지 전달하는 이제 단계로 가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을 이용한다라는 단계에서 과학기술이 만들어낸 이미지가 굉장히 미적 완성도가 있다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어떤 작품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느껴질 때 굉장히 세련되다, 아름답다, 멋있다.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보다는 멋있다. 요즘 좀 젊은 세대의 말로 표현하면 시크하다라는 어떤 그런 미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적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런 시각적 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추구점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직 제가 예술가로서 많은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 제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어떤 작업을 만들 때 사실 그거에 대한 작품의 존재 이유를 먼저 생각한다기보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게 이 작품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왔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고민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작가분들도 같이 이미 뭐 고민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지금도 하시는 중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제 작업에 대한 어떤 분명한 설명들을 제 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작품이 어떻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어떤 걸 느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그 작업의 외적인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월 작가님께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소개도 하고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인공지능, 사람이 인간의 마음, 사람처럼 생각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한 사고방식도 있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병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까, 강박이랄까, 오히려 정신분석학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을 더 깊게 가지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박월 작가님의 작품은 저희가 한 번쯤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표현해야 된다, 과학예술이 봉착하고 있는 어떤 이런 강박적인 태도, 강박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작품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일순간 생각하게 하는 작품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품에서 표현하시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과학예술이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는 강박에 시달리고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인가, 혹은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공존해야 하는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월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는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데서 레지던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좋은 전시를 만나 제 작업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쁩니다. 네.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은 신경쇠약 직전의 기계들이라는 시리즈 작업인데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간과 기계란 얼마나 다를까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비합리적인 어떤 행동들을 뭐 기계와 인간의 어떤 다른 점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비합리적인 행동들을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인간을 모사시키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경증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기계들을 통해서 인간의 비합리적인 어떤 행동들을 모사해보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시리즈 작업으로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작업하고 각인이라는 작업 각기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유로부터의 도피 같은 경우에는 강박증을 표현한 기계고요. 그래서 테이블과 로봇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람들이 테이블을 기울임으로써 어떤 기계가 생각하는 어떤 원 밖으로 나오게 유도를 하지만 기계는 원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을 유도를 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각인 같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로봇들이 존재를 하고, 그 로봇들이 어떤 특정한 로봇을 계속 쫓아다니는 어떤 집착적인 행동을 보여주게 되고, 그래서 이 기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간과 같은 행동을 하는 기계를 보면서 인간의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기계와 인간의 결국 다른 점이 어떤 걸까, 그 경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걸 좀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으로서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과학과 예술의 어떤 강박적 어떤 연결을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기술과 과학은 같은 어떤 테크네라는 어떤 단어로서 묶여 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융합적인 어떤 생각으로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르네상스 시대 때 다빈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학과 예술과 의학과 발명과 여러 가지 무기와 관련된 것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한꺼번에 관련지어서 이제 했었는데요. 점점 가면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각기 예술, 과학 뭔가 되게 따로 있는 학문처럼 느끼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원래 같았고, 이제 이 세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제 학문으로서 제가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과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그리고 어떤 뇌과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그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찾아보고 이제 작업을 하게 돼가지고, 그렇게 강박적으로 뭘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 어떤 작업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두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인공지능 혹은 과학기술이 예술과 결합되는 방식들이 작가의 어떤 창의적인 시각,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풍부해진다라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이 시간에 계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시간이 지나도 이 디지털의 세계에 오늘의 우리의 생각들이 남겨졌다라는 점들을 아주 놀랍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전시실. 네, 4전시실의 그 새로운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계시는 에트리의 이주행 박사님과 카이스트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랩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녕하세요. 요번에
그다음에 인터랙티브 카이스트의 인터랙티브 미디어 랩을 대표하여서는 홍상화 선생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사전 시실 마지막 마무리는 굉장히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공학자들,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과학자, 공학자가 보는 인공지능은 굉장히 훨씬 더 낙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과학기술이 보여줄 수 있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는 공학자이자 예술가이신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에서 현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 작가 활동도 하고 있는 새내기 작가입니다. 네, 이주행입니다. 사전실에서 에이전트라는 제목으로 붙이셨는데 정말 탁월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게 인공지능에서는 대신 무엇을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코드로 그린 그림이라는 작업을 많이 했는데 코드가 그림을 그려준다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그래서 그 코드는 인공지능이 만든 코드이기도 하고 또 기존에 제가 수학적으로 만든 코드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원래는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었고요. 그 심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최근 한 5년 사이에 인공지능 딥러닝을 접하면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저의 표현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기호적인 어떤 개념적인 그림이 인공지능을 만나면서 전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복잡한 패턴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린다는 노동을 조금 더 도와주기도 하는 거긴 했지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표현 수단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에이전트의 역할이라고 느끼게 되었고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을 마스터하지 아직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은 시작이고 불의 발견 같은 그런 느낌인 거고 굉장히 맛있는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지만 저희가 불에 대기도 하고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지금 미디어 아트든지 예술 하시는 분들께서 이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마스터하려는 노력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제 작품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전시에 사실은 이렇게 어떤 결론이라고 할까요? 어떤 현재적 결론을 사실 저는 카이스트 인터랙티브 미디어 랩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게 봐서는 이게 아름다운가 아름다우지 않은가를 넘어서서 거기서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점을 굉장히 궁금하고 그게 왜 예술이라는 장르로 하시려고 할까.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 인공지능이 계속 인류사에 공헌을 해야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미래에 대한 답은 저희 이 비엔날레의 결론은 지금 현재의 결론은 카이스트 인터랙티브 미디어 랩에서 사실 찾고 싶은 저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킨이 어떤 작품인지 그다음에 어떤 작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인터랙티브 미디어 랩의 홍상화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더 스킨이라는 작업으로 전시를 참여하게 되고요. 더 스킨은 컴퓨터가 인간의 손길을 느끼고 이것을 학습하고 진화해서 그 시각과 청각으로 그 학습한 것을 표현하는 작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품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담론들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에 위협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이제 찬양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냥 인간이 결국은 프로그래밍 한 것 안에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명령한 대로 잘 동작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을 우리는 혐오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말도 안 되게 찬양하기도 하는 그 상황에서 저희는 우리가 무언가를 만진다는 그런 터치라는 현상 안에서 일어나는 보다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스킨에서는 기존의 터치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좌표와 스위치의 역할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탄성, 그리고 강성, 그리고 마찰력을 그 손길 안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측정을 하고 그것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인간이 주문한 컴퓨터 프로그래밍 안에서 동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길을 처음 학습하는 아이처럼 이 컴퓨터가 배우고 그것에 따라 진화하면서 그런 어떤 새로운 표현을 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것들은 저희가 아티스트 토크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자간담회라서 조금 짧은 게 아쉬운 이런 점들은 한 작가분 작품과 아티스트 토크를 통해서 요즘에 딥다이브라는 용어가 좀 유행합니다. 깊이 들어가 봐서 그 근저에 있는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다음에 저희가 대전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카이스트와 공동 주최를 하면서 카이스트 비전관에서 반성훈 작가, 그다음에 저희가 맹글로브 어린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린이들은 이제 뭐 인공지능 세대라고 불려도 할 만큼 그냥 잘하면서 데이터, 잘하면서 온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이스트 비전관에서 전시를 선보이시는 반성훈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이번에 비전관에서 보여주시는지 듣고 맹글로브의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내에 있는 비전관이라는 아트 갤러리에서 비엔날레 전시를 준비한 반성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대전 비엔날레를 위해서 새로 제작을 한 작품이고요. 시선의 교차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번 이제 대전 비엔날레의 주제가 이제 인공지능이다 보니 인공지능이 이제 어떻게 세상을 파악하고 이제 사람들과 이제 교류하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쓰는 그런 정보가 이제 시각적 정보잖아요. 근데 이제 움직이면서 우리는 어떤 테이블이 있고 어떤 물체가 공간상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하는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카메라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걸 3차원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카메라를 여러 대를 사용을 해서 그걸 교차를 시키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정보를 누적시켜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총 공간상에 이제 9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대의 카메라가 촬영하는 것들이 어떻게 누적돼서 그런 어떤 3차원 공간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현대에서도 사실 이런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저희 사회 속에 이제 녹아들어 있잖아요. CCTV, 뭐 블랙박스, 그리고 뭐 이런 자율주행 차들 같은 게 나오면 이제 3차원 라이다 정보 같은 것들도 많이 쌓이게 될 텐데 그런 정보들이 어떻게 다 같이 취합되고 그것들을 교차해서 이 공간상을 파악해 나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카이스트와 함께 공동 주최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은 좀 감사를 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사실 반성훈 작가님은 작년에 몰입형 전시를 같이 하면서 어떤 굉장히 폭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라고 이제 느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대전시립미술관의 인공지능과 같은 전시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카이스트에 많은 좋은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이스트에 많은 공학자들, 과학자들과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과학예술과 굉장히 가장 가깝게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예술가에게 주는 영감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뭐 예전부터도 과학과 예술이라는 게 서로 이제 영감을 주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어떤 뭐 영화나 이런 예술 분야에서 새로 제시하는 그런 개념들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도 과학 예술을 개발을 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공학이 또 어떤 뭐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제 표현 방식들을 제공을 해주기도 하죠. 저는 사실 이런 뉴미디어나 새로운 기술들이 뭐 좋게 말하면 이제
새로운 물감이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채화를 그리다가 뭐 기름 유화가 나왔을 때 그런 방식이나 표현 못했던 것들이 새로 이제 개발됐던 것처럼 이런 뉴 미디어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방식들을 좀 계속 고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린이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할 때는 또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접할 때는 어떤 것들을 접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맹그로브를 대표해서 나온 황혜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작품을 소개해드리자면은 디지털 패널을 통해서 앱으로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면은 이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작품의 스크린이 자동으로 띄어져서 아이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전시되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현장이 직접 방문했을 때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온라인과 앱 이렇게 온오프라인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오지 못하는 물리적, 시간적, 지리적 경계에 머무는 친구들도 자신이 이런 온라인 콘텐츠, 최근에는 그 비대면 전시로 인해서 온라인 콘텐츠가 유튜브나 뷰잉룸을 통해서 많이 전시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콘텐츠를 감상 후에 직접 자신의 감상평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수도 있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1시간여 처음으로 저희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모로 미숙한 점이 있다면 너그럽게 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로서는 한 가지 도전의 과제가 이었지만 한 가지 보람이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많은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이렇게 녹화가 되고 데이터화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의 중심에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저희 기자간담회가 끝나고 혹시 이것을 실시간으로 못 보신 분들도 유튜브나 미술관의 SNS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코로나19로 개관을 현실적으로 해도 안 해도 어떤 오프라인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전시는 계속 순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면 내일 9월 8일 화요일 4시에 온라인으로 개막식을 합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의 또 외국 작가들의 어떤 소감과 인사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런 가이드북, 오늘 작가 선생님들의 생각, 작품을 소개한 가이드북 이북을 만들었습니다. 이북은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교보문고 등을 통해서 무료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씩 온라인에서 사실은 많은 시간들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집에서 계실 때 이런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AI 도슨트 앱, 그리고 저희가 9월 말이 되면 이 모든 전시를 디지털 트윈 뮤지엄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뮤지엄, 그리고 저희가 9월 달에 진행하는 한 분 한 분 작가분들의 깊은 세계를 들어보는 아티스트 톡,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인공지능과 예술을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콜로키움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한 것들은 저희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정 등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여해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시를 가능하게 했던, 그리고 저희 미술관 스태프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